이별 직후에는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죠. 저도 한때는 이별하고 나서 SNS를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건 상대가 아니라 상대와 함께했던 나였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던 그 상태의 나. 이별은 단지 사람을 잃는 사건 같죠? 근데 사실은 관계 안에 있던 나 자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것들을 구조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별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연애는 서로에게 미래를 공유하는 계약이었어요. 이번 주말, 다음 달 여행, 화목하게 가정을 이뤘을지도 모를 먼 미래까지 이 모든 미래 서사가 한 번에 삭제돼요. 사람은 미래를 잃을 때 현재를 잃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고통이 크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 우리는 정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비, 미련이 아닌 회로를 끊으세요. 많이들 생각하죠. 사진 정도는 안 지워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나름의 추억인데 모두 없애야 할까? 그런데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회로의 문제예요. 연애 중에 그 사람은 내 도파민 루트였어요. 연락, 기대, 반응, 보상. 이 루트가 반복되면 뇌는 그 사람을 보상원으로 저장하죠. 이 상태에서 계속 사진을 보고 SNS를 염탐하면 회복이 아닌 회로 재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정비의 1단계는 미련 정리가 아니라 회로 차단이에요. 이걸 안 하면 회복은 계속 지연될 뿐이죠. 두 번째, 시간 구조를 다시 설계하세요. 이별 후 가장 위험한 건 공백이에요. 연애는 시간을 공유하는 구조예요. 연애할 땐 서로 모닝톡, 퇴근톡,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전화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하루가 텅 비어버리고 말아요. 뇌는 그 빈 공간을 당연히 사라진 그 상대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 후에 의도적으로라도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해요. 운동이든 취미든 사람 만나기든 무조건 생산적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거니까요.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면 불안은 줄어들어요. 세 번째, 자존감과 관계를 분리하세요. 이별 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죠. 내가 부족했나?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관계의 실패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충돌일 수도 있어요. 감정 밀도의 차이,
애착 유형의 차이, 미래 설계의 차이 같은 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모두 자기 가치 문제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나는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처는 2배가 될 뿐이죠. 이별은 절대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맞지 않는 구조였을 뿐이죠. 여기서 정비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상대가 떠난 이유와 내 존재 가치는 절대 같은 문장이 아니니까요. 3번째, 재접촉 상상을 멈추세요. 이별 후 우리는 머릿속으로 온가지 상상을 다 하죠. 혹시 연락 오면 뭐라고 하지?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 상상들은 위로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 유지예요. 뇌는 아직 관계를 종료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정비는 상대를 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 상상 회로를 멈춰야 현실 회로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5번째, 패턴을 복귀하세요. 이별 후 우리는 흔히 헤어진 상대를 분석하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이전 연애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람에게 끌렸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애매함을 언제부터 견디기 시작했을까? 이 패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음 연애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은 단지 연애 상대만을 바꾸는 기회가 아니라 나의 연애 패턴을 바꿀 기회입니다. 마지막, 구조를 세우세요. 이별은 상대를 잃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구조를 다시 세우는 시기예요.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연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또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정비한다면 설령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관계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죠.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요. 참 이상하게 밤만 되면 휴대폰을 자꾸 더 보게 되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친구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수다도 떨었는데 밤만 되면 펑펑 오는 날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이 시간을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닌 정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해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음 사랑에서 덜 흔들리기 위해서도요. 오늘 밤 그 상대 SNS 대신에 나에게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